국밥이 나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반절을 하는 거예요. 젓가락을 갖다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실장님 뭐가 바뀌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오늘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 국어가 아닌 인성을 가르치기로 맘먹었습니다. 제 말과 태도를 바꿔서 영향을 주기로 한 거죠. 분명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닌 대단한 것을 배우겠구나. 안녕하세요. 말과 태도 사이라는 책을 내게 된 유정임 작가라고 합니다. 작가로 시작을 해서 다시 작가로 돌아온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저는 잘 아시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의 작가로 방송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드라마,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다가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에서 PD 생활을 한 11년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 돌아왔고요. 그리고 부산 영어방송에서 제작국장으로 또 11년, 그리고 뉴스통신사 뉴스원 부산 경남 대표로 4년째 올해까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먼센스의 교육 칼럼도 쓰고 있고요. 새로운 일을, 어떤 일을 또 재미있는 일을 해볼까 하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꿈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작가로 또 다른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모아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아침에 오늘 촬영하러 오면서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 앞머리에 우리가 흔히 걸프락으로 하나요? 이렇게 좀 머리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걸고 지나가시는 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려서 머리에다 그런 거 걸고 지나가면 큰일 났다고 흉보거나 아니면 저걸 왜 안 빼고 나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뭐 안에 머리에 그런 거 말고 밖으로도 나오게 되잖아요. 유행이 변한다는 건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유행은 늘 변하지만 유행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구나. 그것을 문제라고 보던 사람들이 저것을 유행이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유행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도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유행처럼 변화합니다. 그런데 말은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유행처럼 변화하지만 말이 가진 대단한 진심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말에 관한 책을 내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30년이 넘는 언론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20대 시절에 어느 곳에 취재를 나갔다가 한 할머니께서, 지금 기억에 할머니가 어떤 피해자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5,000원짜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접으면 정사각형 작아지거든요. 제 손에 딱 붙여주시면서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런 촌지 못 봤습니다 하고 할머니께 돌려드리면서 실랑이를 벌였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사투리로 저에게 손을 딱 붙여주시면서 할미가 주는 건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이걸로 밥 사 먹어라. 주전부리하지 말고 든든히 밥 사 먹고 바른 말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관이 되면서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인으로 살면서 저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 일도 생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의 그 한마디의 말은 제 인생의 태도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은 이렇게 중요하게 태도를 변화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됐죠. 여러 곳에 취재를 하러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느 중소기업에 제가 인터뷰를 갔을 때입니다. 부사장님을 만나러 현관을 탁 들어서는데 주차장에서 내려보니 건물에 공장하고 같이 있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위치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 노란색 지게차를 몰고 가던 한 청년이 지게차를 세워놓고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저에게 반절을 하면서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두 마디를 했습니다. 사실 조금 놀랐어요. 젊은 친구들이 갈 길을 가다 말고 지게차를 세워놓고 나한테까지 뛰어와서 그래서 제가 부사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했더니 사무실 입구까지 안내를 해주면서 돌아서 나가면서도 반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제 책 첫머리에 그 청년의 두 마디는 이 회사의 품격이었다 라고 썼는데 우연히 또 그 책의 표지를 읽게 되신 회장님께서
그 청년을 찾아라 해서 청년을 찾으시고 표창하시고 포상금까지 내려주셨다는 뒷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몇 줄의 말과 글이지만 어쩌면 그 말은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는 제 후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은 참 중요하고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차장에 가서 제가 주차비를 내고 나갔는데 요금이 8,000원 정도 나왔는데 주차 박스에 계신 아저씨께서 저에게 4,000원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계산 맞습니다. 제가 이 박스에 20년을 앉아 있었는데 현금을 두 손으로 주시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50% 할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4,000원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하니까 제가 아저씨에게 10,000원짜리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 아저씨의 말은 제 태도를 바꾸고 일관성 있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가 또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뇌가 인식하는 한은 무엇을 할 때 항상 두 손을 사용합니다.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할 때도 가급적 두 손으로 카드를 드리면 놀라운 반응이 옵니다. 그분도 반드시 두 손으로 저에게 카드를 돌려주십니다. 말과 태도가 어떤 일정 부분에 전염력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말과 태도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제가 부산에 사는데요. 부산에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마케터 한 분이 계세요.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돼지국밥집을 갔어요. 국밥이 나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국밥을 내려놓으시는 아주머님을 향해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반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젓가락을 갖다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뭐가 바뀌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네, 저는 오늘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 국어가 아닌 인성을 가르치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 말과 태도를 바꿔서 영향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예의 바르게 두 손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닌 대단한 것을 배우겠구나.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성적이 아니라 태도와 말로 그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회적 기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희 회사에 2명의 인턴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한 친구는 말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열심히 일하며 말이 따라주는 친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한 친구는 조용히 앉아서 다음 일을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막 뛰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제가 할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더 신뢰하시고 아끼시게 될까요? 두 사람 다 진심으로 저에게 어필한다 해도 그냥 앉아서 일을 기다리는 친구보다는 달려와서 저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친구에게 좀 더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과 태도의 사이에는 중력, 자석의 법칙이 작용한다. 제가 이 책을 내고 저 아는 교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진짜 말과 태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남의 영업 비밀을 한순간에 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둘이 깔깔 웃었는데요. 여러분, 우정과 사랑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홍경민 씨의 흔들리는 우정이 있을까요? 네, 우정과 사랑.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 이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말과 태도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품위 있게 말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품위 있는 말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주 어려운 단어로 아주 고차원적인 언어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을 품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른 해석을 하는데요.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 가셔서 예비군복을 입으면 태도가 되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한복을 위를 탁 조여 한복을 입거나 정장을 싹 남성도 수트를 딱 입거나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옷에 따라서 말하는 게 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 태도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 입히는 옷.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듯이 어떤 태도를 입느냐는 말을 다르게 결정한다. 자, 품위 있는 어른의 예를 하나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꼬마가 내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서 안녕 잘 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꼬마가 내리는 순간 제 머리에 뭔가가 딱 스쳐갔어요. 그래서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탁 잡고 꼬마 잠깐 하니까 아이가 저를 돌아봐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마워 아줌마한테 인사해줘서 정말 너 예의 바른 아이구나. 아이가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품위 있는 어른이 된 겁니다. 품위란 상황에 맞는 눈높이 대화로 상대에게 어떤 감동적인 영향을 미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을 만나서 청년을 칭찬해 준 글을 쓴 것이 나왔을 때 그때 저는 그 청년의 태도를 칭찬한 눈높이를 맞춘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행정고시 출신의 어느 기관장이 계세요. 같이 밥을 먹으려고 만나면요. 잘 지내셨죠? 라고 밥을 먹는 순간 그분은 주머니에서 뭘 꺼내십니다. 볼펜하고 수첩이에요. 딱 옆에 놓고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어느 단어를 메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그 태도는 너의 말을 대충 듣지 않을게. 너에게 무엇이라도 나는 배울게. 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죠. 저는 그분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태도는 굉장히 품위 있는 어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품위 있는 말, 품격 있는 말은 상대가 어떤 상대이든 그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영감을 주거나 적극적으로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질 때 그것이 품위 있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30년 넘는 언론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을까요? 상상도 못할 몇천 명의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TV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 속에 제가 축약을 좀 해봤더니요. 정말 후회되는 말들이 조금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상대하고 얘기할 때요. 상대의 말에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죠. 네가? 자, 이 반응은 정말 네가? 라는 무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상대를 완전히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말은요. 정말 자, 이건 상대의 믿음을 또 부정하는 게 되죠. 나 이래서 이런 거 해보려고 하면 우리가 네가? 진짜 정말? 이렇게 부정당하고 나면 그 다음 말이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무관심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든지 정말 안 들어주고 있구나. 저렇게 대책 없이 그러면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러든지 참 성의 없이 보이는 이 3가지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정말 꼭 해야 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듣고 싶은 말. 네가 듣고 싶은 말도 상대가 듣고 싶어 해. 그 말 중에 제가 한 2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제 인생에 꼭 듣고 싶었던 말은 저는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냈을 때 상대가 저에게 역시 라는 말을 해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너를 믿고 있는 대로였어. 너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대로야 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 2번째는 괜찮아 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죠. 누구든지요. 그럴 때 받고 싶은 위로는 괜찮다는 아주 적절한 위로의 말이 우리를 키워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선진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곳들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큐 제작을 위해서 전 세계의 교육 현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의대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영어로 이과대학 수업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액션을 취하는 의대 교수의 그 행동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죠. 근데 이분이 한참을 뛰어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수업이 딱 끝났는데요. 한국 학생들이 앞줄에 한 2-3줄 정도는 동양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네, 잘 듣기 위해서 앞자리는 우리 한국 친구들이 쫙 앉아 있었는데요. 중간을 딱 띄우고 뒷자리 쪽에 흔히 미국 학생들이 다리를 꼬고 껌 씹고 물 먹으면서 뒤에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수업이 딱 끝났는데요.
갑자기 학생들이 교수 앞으로 막 웅성이도 놓으면서 줄을 서듯이 모여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여들지?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교수님 어제 늦게 들어가셨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수업의 질문도 아니고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의대 교수가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해요. 우리는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학생을 알고 싶고 학생은 저를 알고 싶은 서로의 소통입니다. 서로를 알고 싶어야 교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자 양반, 내가 하나 물읍시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야단을 맞습니까? 한국 학생들은 도통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 네 교수님, 한국에서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수님께 말을 직접 전하는 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왜 말을 할까요?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싶은 거죠. 요즘에 많은 미용실들이 예약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늘 가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머리를 하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미용실이 문을 닫으면서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미용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예약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2번 실패하고 이제 예약을 하고 그 미용실을 갑니다. 머리라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예전에 다녔던 미용실에 문을 닫았으니까 갈 데가 없어지신 할머니들이 미용실을 지나시다가 그 미용실에 들어오셨어요. 머리 좀 할 수 없나? 라고 물으시니까 미용실 젊은 주인이 할머니 저희 예약제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께서 걔한타 우리 3시간도 4시간도 기다릴 수 있다. 바닥도 쓸어주고 수건도 개줄게 라고 했더니 이 원장이 매우 난처해하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오시게 하면 안 되나요? 했더니 다른 예약 손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할머니들에게 미용실은 머리를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정말 말할 기회를 찾으러 오는 소통의 창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 흉도 보고 아들 흉도 보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요즘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이런 미용실뿐만 아니라 청년들 역시 말할 장소를 많이 잃어가죠. 어느 회사의 대표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 직원들이 말이야 내가 뭘 묻는다고 톡을 보내면 1분 안에 답이 와요. 그 순간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톡은 할 수 있는데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요. 그러면 왜 청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게 됐을까요? 우리 어려서는 말할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엄마가 늦으시면 옆집 아줌마가 제 손 끌고 가셔서 그냥 이모네 집에서 밥 먹어라. 엄마는 건강하시니? 아버지는 회사 잘 다니시니? 그 말에 대답을 하면서 말을 배웠고 어른들과 말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즘 청년들은 태어나고 보니 엄마 아빠 다 일하러 나가셨고 대가족이 줄어서 이모 삼촌 없고 아파트 문은 닫혀 있고 비디오를 보며 자란 세대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를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말을 배워야 하고 누구나 다 말을 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말할 줄 모르는 자신감을 잃게 된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말이 하고 싶을까요? 모임이 싫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됐을 때 그런 모임은 가기 참 피곤해집니다.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 이런 사람들 있죠. 아, 그게 아니라 주변에 찾아보면 저도 한 모임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있는 모임이 너무 피곤해요. 그게 아니고 라고 본인의 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라는 얘기를 할 때 시컷 얘기한 제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죠. 또는 그것보다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 하기 싫어집니다. 누군가와 말이 하고 싶다면 상대를 인정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눈높이 대화,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조금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수입차 판매 왕이 된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부산에 살지만 전국 수입차 판매 왕이 됐습니다. 대단한 실적을 5년 동안 이어간 분인데 제가 이분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딱 한마디를 하세요. 대표님, 저는 차를 팔지 않고 저를 팔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들 차를 팔기 위해서 이 차의 좋은 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넘어가겠지? 라고 차의 성능을 고민할 때 저는 저를 열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고, 저는 어떻게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한번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다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날 때는 차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커피도 사드리고, 그냥 저를 열었어요. 그 신뢰가 쌓이고 나니까 그 뒤에 저의 태도를 보신 분들은 제 말을 믿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차의 성능이 좋다고 번지르르하게 말만 했을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 판매왕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관계의 말은 그냥 진심으로 다가오는 말이 된 거죠. 우리는 아이와 얘기할 때도, 회사에서 상사와 얘기할 때도 말의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저희 팀장이 제가 1년 동안 해온 일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하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 팀장에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일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딴에는 경어를 써서 한다고 했는데, 그 팀장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돌아서서 나오면서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들 앞에서 그 팀장의 면을 깎았으니 저 친구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까. 그 뒤로는 아마 그 친구의 얼굴 때문에 누군가 야단칠 일이 있으면 불러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됐는데요. 말은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을 후회하게 하고 많은 것에서 더 큰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그 친구의 인생에 저는 아주 큰 실수를 만들어서 마음에 넣어준 셈이 됐으니 평생을 후회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같은 말도 다르게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께 야근을 하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6시가 퇴근 시간인데 일하다 보면 9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와,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라고 말하는 부하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9시야. 자,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어차피 일을 하고 후자 친구는 공로를 다 까먹고 있는 거죠. 자,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제가 삼겹살을 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쁜 친구는 와, 삼겹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상사의 주머니 사정이 한우 못 사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한 친구는 또 삼겹살 먹어요. 정말 입에 들어가는 삼겹살도 뺏고 싶은 순간이 드는 거죠. 말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느냐를 스스로 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 이제 서울에 살다 부산에 가서 어느 날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옆에 있는 테이블에 엄마, 아빠, 아들 둘, 네 가족이 밥을 먹으러 왔어요. 놀랬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나가는 가족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너무 쿵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지역정서상 말을 많이 안 하는 동네라고 하지만 뭐 서울도 그럴 거고 어디도 그렇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대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밥만 먹고 나가는 가족을 보았던 그 충격은 먼저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상대에게 말하는 공감을 변화시키는 건, 제가 어느 날 2명의 직원에게 밖에 나와 있다가 팩스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팩스가 한 통 올 게 있었는데요. 문자를 보내면서 나에게 팩스가 한 통 올 텐데 좀 챙겨줘 라는 문자를 한 친구에만 보내면 혹시 못 챙길까 봐 2명의 PD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한 1, 2분 상관에 똑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요, A라는 PD, 국장님 저도 밖에 있는데요. B라는 PD, 국장님 저도 밖에 있는데요.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B PD는 그냥 사라졌는데요. A PD는 한 줄이 더 있어요. 저도 밖에 있는데요. 방송국 안에 있는 작가에게 전화해서 팩스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팩스는 국장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말할 때 이 팩스를 좀 챙겨줘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챙겨줘의 말을 두 친구는 다르게 해석을 했던 거죠.
나는 밖에 있으니까 못 챙겨로 끝났지만 이 친구는 방법을 찾아서 안에 있는 작가에게 전화해서 팩스가 제 책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또 다른 태도를 보여줬던 거죠.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느냐. 정말 놀라울 정도의 태도가 말과 태도 사이에 중력처럼 작용하더라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